여러분, 부동산 투자 중에서 원수에게 권하는 부동산 4종 세트 기억나십니까? 분양상가, 기획부동산, 조합원 아파트, 분양형 호텔. 보기에는 딱 좋아 보이긴 하지만 막상 받고 처리하려고 하면 손해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물건인 거죠. 특히 분양상가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분양을 할 때 월세 자체를 세팅을 해놓고 일반인한테 분양하는 경우도 많고, 분양사 측에서 말하는 월세만을 듣고 막상 받았는데 유동인가 없는 거야.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서 분양상가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또 아주 중요한 게, 분양상가에서 돈 벌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스타벅스가 들어오거나 마트가 들어오거나 하는 알짜 자리는 시행사에서 아는 지인들에게 그 전에 분양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분양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분양하다 보니, 물론 그 속에서 돈 되는 물건도 있지만 잘못 받아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 원수에게 권하는 부동산 4종 세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분양상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분양상가로 수익 내는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현장에 찾아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팅 팔콘입니다. 어떠세요? 저도 이 당황스러운 현장에 나왔습니다. 뭐가 없어요. 완전 공사판이고요. 이렇게 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바로 저기 뒤에 있는 저 현장 되겠습니다. 고양 장항 A4 블럭 분양 상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위치는 어디냐면 킨텍스와 일산 호수공원을 바로 끼고 있는 고양 방송영상밸리 바로 밑에 있는 장항 택지개발지구 내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 아파트가 2달 뒤인 3월달에 입주를 하는데요, 주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흙 푹푹 빠지고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허허 벌판에서 과연 돈 되는 상가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물건이 LH에서 분양하는 상가예요. 분양상가는 원수에게 권하는 거다, 그 이유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LH에서 분양하는 건 그런 장난을 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국가 공기업이라서 LH에 있는 물건은 잘만 받으면 충분히 돈이 될 수 있고, 특히 단지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생활 밀집형 상가이기 때문에 업종을 예상하기도 쉽고 상가를 맞추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상가를 보여드리러 왔는데요, 지금 당장 현장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공사 기간이라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장했던 사진들로 내부 상태를 보여드릴 건데요, 1층, 2층으로만 되어 있고 11개 호실이 나오게 됐습니다. 1층에 3칸 정도는 특별 공급으로 선분양이 됐고요, 8개 호실이 일반 LH 공개 경영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 중에 제가 4칸을 낙찰받게 됐습니다. 한 칸당 10평 정도 되고요, 감정 가격 1억 7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던 물건이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 칸에 1억 7천 원, 여러분도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자, 여러분도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저 세대는 1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가가 딱 1층, 2층 해서 11칸. 전체적인 단지 세대를 보면서 상가를 보면 굉장히 작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집 주위에 1500세대 아파트 상가들 공실이 있던가요? 거의 공실이 없을 거예요. 편의점, 세탁소, 미용실, 부동산, 학원, 생각할 수 있는 상가들로 다 채워져 있을 거예요. 자, 그걸 안 상태에서 딱 왔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천지가 공사판인데 서 있는 이곳이 상업지거든요. 그런데 당장 건물을 올리려면 2-3년은 걸리잖아요. 2-3년 동안 아무런 상가가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딱 11칸, 1500세대. 어떨 것 같아요? 이 입주민들은 이 상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월세를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대수 대비 상가 공급이 작은 분양 상가는 정말 좋아요. 이만큼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어? 기회 요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2층 4칸을 10평이에요. 월세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층 상가는 10만 원을 통상 넘어가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업지 공급이 많지 않은 곳들은 월세가 10만 원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투자할 때 타겟팅으로 했던 가격은 13만 원 정도. 그러면 한 칸이면 1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관리비 다 합쳐도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령 13만 원을 못 맞추고 8만 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손해 날 리는 있다 없다?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억 7천에 나왔었고요. 저의 수익 구조와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에 입찰을 하실 것 같으세요? 월세를 8만 원 받는다고 하면요, 수익률 6%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매 가격이 보증금 합쳐서 1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8만 원을 딱 받으면 분양가 1억 7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가격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가격이긴 해요. 근데 10만 원을 딱 받게 되면 6% 기준 매가는 2억 1천이 되고, 13만 원을 맞추게 되면 매가는 한 2억 8천 가까이 뛰게 됩니다. 피디님, 이 꼬리가 살짝 높아지는데 분양가 1억 7천이었어요. 자, 그러면 얼마에 베팅하실 것 같아요? 1억 8천? 1억 8천! 제가 피디님을 이겼네요. 저는
저는 얼마 입찰했냐면 2억 1천만 원에 입찰을 하게 됐어요. 저는 13만 원은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투자기 때문에 저도 약간의 베팅을 하는 건데, LH 거는 명도도 필요 없고 권리관계도 복잡하지 않고 세대수라든지 이런 게 좀 명확히 보여서 생각보다 낙찰가율이 높은 편이긴 한데요, 2층 같은 경우에 또 특징이 있어요. 4칸이긴 하지만 벽을 다 틀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다 통을 받으면 임대를 놓을 때도 훨씬 더 좋습니다. 20평도 넣을 수 있고 30평도 넣을 수 있고 40평도 넣을 수 있고, 상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물건 자체를 다 받는 게 필요해서 받고 싶은 가격은 1억 8천, 1억 9천 대였지만 2억 1천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큰 비밀이, 이 2억 1천만 원에는 LH에서 분양하는 건 부가세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2억 1천이 최종 취득 가격이 돼요. 취득세를 다 내더라도 2억 1천을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13만 원을 맞추게 되면 매가는 6% 기준 2억 8천이 되기 때문에 7천만 원 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4개로 받았죠. 옆칸 그리고 아래층 낙찰 가격을 보십시오. 저희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된 물건 되겠습니다. 상가 투자라는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 초보분들이 현장만 보고서는 그 누구도 투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자, 1층 20평 편의점에서 월세를 얼마까지 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75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거예요. 평당 35만 4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왜냐면 독점에다가 지금 슈퍼도 없잖아요. 매출이 엄청 높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게 보는 단지. 단지 내 상가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상가의 기본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대수 대비 얼마나 상가가 많은지 딱 한 가지만 따지면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저의 기준은 한 칸이 10평이나 치고 100세대당 한 칸이면 적정하게 좋아요.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사람도 쓰고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도 쓰고 이런 상가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 많이 사잖아요. 그럴 때 딱 한번 세대수를 비교해보세요. 1500세대인데 상가 2, 30개 돼요. 이렇게. 그런 상가는 자칫 잘못 받으면 공실날 위험이 굉장히 커요. 월세를 아주 싸게 맞춰야 되거나.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기본적으로 말을 안 해도 아시겠지만 동선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나와서 그리고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들이 겹치는지, 그 물길 속에 있는 상가를 투자하는 게 월세를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가에 리스크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지금 이 알파4 블록 앞에 보면 상업지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업지에는 흔히 보는 꼬마 빌딩처럼 올라올 거예요. 거기 상업지는 월세를 10만 원 이상 상승분은 절대 못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 단지도 분명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은 제가 볼 때는 길게는 3년 안에 무조건 저는 매각하려고 할 겁니다. 택지개발지구에 한 번에 막 여러 군데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차이가 있을까요? 택지가 막 여러 개 쪼개지고 아파트가 여러 개 막 올라가잖아요. 단지 내 상가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훨씬 더 좋긴 해요. 내가 장사만 잘하면, 물론 앞에 상가 있지만 앞에 있는 1500세대까지도 먹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들어오는 업종 자체가 달라져요. 파리바게뜨 뚜레쥬로 병원급이 딱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대형 업종들, 뭐 아무리 상가 많아봤자 이 파리바게뜨 나밖에 없잖아, 다 상관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올라오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 있는 단지 내 상가는 훨씬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자, 이런 단지 내 상가 분양은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고, LH 또는 GH 각 지방자치단체별 홈페이지를 보면 아파트 분양 외에도 상가 분양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공고문을 보시고 도전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력 단절 여성 또는 청년,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게 특별 공급도 있고 시세의 반값에 임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시고 한번 검색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참 내가 밥그릇인데 너무 많이 퍼주나? 그런데 매달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긴 해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도 검색을 해보면 공고문을 보면 진행되고 있는 매각 임대 물건들이 각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생각보다 공공에서 분양하는 상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원수에게 권하는 부동산 4종 세트 중 가장 첫 번째인 분양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세를 미리 세팅해서 분양하는 상가라든지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상가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장난을 치지 않는 LH에서 분양하는 이런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낙찰만 받으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현황을 보는 게 아니고 완공이 되고 났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분양형 상가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옥석을 충분히 가려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즐겁고 유익한 장소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